조도 약사. 조선조 야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왕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색종이다. 일부 사학자는 그래서 조선조 왕 이름의 순서가 태정태색문단세라고 주장합니다. 색종의 종자는 명기왕후요, 후궁의 이름은 전희빈이며 동궁의 이름은 십창대군으로 전해진다. 색종실록 18책에 보면 환상의 섬 조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도의 지적 위치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추정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성기군인지 경상북도 적군인지 크군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색종실록에 따르면 울릉도에 사는 남정네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배를 타고 조도 쪽으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지자 울릉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이에 울릉도 여성단체인 질경련에서 조정에 상소문을 보내기에 이 상소문을 접한 색종은 영의정 간통대부의 건의에 따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기에 이른다. 색종은 강간정사와 윤간부사를 조사 책임자로 하고 강간청의 선고문과 함께 현지에 다다르자 여기부터는 조도임이라는 표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팻말의 뒷부분에는 여기서부터는 조도 아님이라고 써 있었다. 팻말 부근에서 기다리는 조도국 외무부 의전장이 섬치안 조직인 자위대의 우두머리 포경대장을 이끌고 색종의 사신을 영접하였겠다. 이들은 조도에 배로 갈아탔는데 의전장에 따르면 고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조선가인 오나니무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만든 마스터베이 선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들이 도착하자 인파가 이들의 국기인 성기를 들고 국가인 감창을 부르며 환영하여 길가에는 국화인 존나리가 만발해 있었다. 조사단은 영빈과인 옥문관으로 안내되자 조도의 통치자인 퍼킹이 왕후 조세피나와 후궁 에마뉴엘 바기나 세자인 서킹과 함께 마중을 나왔다. 이들이 말한 자신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던 공민왕과 당대의 충신 정몽정의 딸 사이에 남근태자가 태어난다. 그는 고려가 멸망하자 추종 세력을 이끌고 이곳 조도로 와서 토호 세력과 연합해 조도국을 세우고 초대 공할왕에 즉위한다. 공할왕은 신라의 골품 제도를 따서 신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왕족은 색골, 조도의 호족 세력은 성골,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지배층을 귀두품이라 했다. 색종의 사신 방문 당시 조도는 4대왕 퍼킹의 치세였는데 그는 공할왕의 4대손으로 재위 10년간 과감한 개혁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단행 자신도 추접왕에서 퍼킹으로 개명하였고 이러한 개혁 정책은 10년 유신으로 명명되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영빈관인 옥문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울릉도 남자들의 실종 사건을 협의하기 위해 조도의 전공인 자궁으로 향했다. 조도의 전공인 자국은 본전인 사정전과 별국인 체외 사정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신들 얘기로 돌아오기 전에 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 자궁에 이르는 큰 별 이름은 하는대로였고 호수 위에 있는 다리가 2개 있었는데 성교와 난교라 불리웠다. 이 길의 끝에 있는 숲은 조꼴림이었고 이 숲에는 조까지 말하는 야생마와 강간범이라는 호랑이도 살고 있었다. 숲에서 나오면 고환이라는 화폐를 발명한 초대 공할왕의 능인 발기불능과 요절한 왕자들의 무덤 왕자지묘가 있었다. 대로변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따 만든 발딱세움이 있었고 이 경기장 주위를 도는 조그만 하천은 꽉기내였다. 이 냇가에는 큰 바위가 2개 있었는데 이름하여 자궁암과 유방암이었다. 그 냇가에는 가랭이라고 하는 나물이 무수히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조도에는 복상사와 혼외정사란 2개의 큰 사찰이 있었다. 복상사의 주지는 두루할타였고
혼외 정사는 마구할탈한 스님이 주지였다. 신진대사는 이들이 존경하는 원로 스님이었다. 유명한 비구니도 있었는데 본명은 사타구니였다. 신흥 종교로는 조루아스토교로 교주 교미하라가 이끌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예배 시간이 1분 이내라는 것이다. 조또의 명문대학은 꼴리지였고 여자대학은 생리대가 제일 명문이었다. 조또의 학문적 명성은 유명한 철학자인 클리토리스로 대변되어진다. 그는 오르가즘이란 철학을 추구했다. 성감대 체위학과 출신으로 유명한 가수가 된 이 사람이 존 레논이란 사람인데 공연 중 바지를 벗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또 이 학교 출신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지 포먼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실제 4개의 남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랑은 동시에 4명의 여자와 상대를 했다고 하나 그걸 뒷받침할 자료를 현재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또는 쌀로 유명했는데 닝기미와 미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었다. 농부들은 젖바지개란 지게로 수확물을 날랐다. 또 겨울에는 이 볏짚으로 새끼를 꽈서 부소득을 올렸다. 광물로는 비철금속인 희쭈구리와 철광석의 한 종류인 변강쇠가 생산되었다. 제3빙하기 이후 발전기 지층에서는 유전도 발견됐는데 빼유가 생산, 정제돼서 휘발유로 팔렸다. 조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치약은 펠라치오였다. 조또의 여인들은 미용을 위해 꿀을 많이 복용했는데 처녀용으로는 처음 허니가 있었고 유부녀들은 맨날 허니를 먹었다. 조또 사람들은 빵을 많이 먹었는데 제일 유명한 제과점이 빨리빠라샹이고 돌림빵이 최고 인기 품목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사신들은 유명한 해변인 서너브 비치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 해변가에는 유람선인 떼쉽이 조또 일주를 위해 떠나는 곳이었다. 이 해안의 앞바다 이름은 고만해. 그러나 사신들의 귀국 보고서는 배가 중간에 난파되는 바람에 전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고사이승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의 구전으로 전하여지고 있음이 통탄스러울 뿐이다.